제3막 아들의 아내, 남편의 어머니 3세 모랑, 4세 이화랑 편 1. 그림자 속의 풍월주, 모랑 2대 풍월주 미진부가 물러난 뒤 화랑의 주인은 그의 부재였던 모랑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뇌흔공의 아들이자 지소태우의 여동생인 홍주의 아들로 그 또한 성골에 버금가는 고귀한 혈통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대는 짧고 희미했다. 서라벌의 모든 관심은 여전히 미진부의 기행과 그의 딸 미실의 요사스러운 아름다움에 쏠려 있었다. 모랑은 마치 거대한 연극의 막간을 채우는 배우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에게는 준실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남편 모랑은 점잖고 부드러웠지만 그녀가 원하는 뜨거움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녀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내를 향하고 있었다. 신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내, 초대 풍월주였던 위화랑의 아들, 이화랑이었다. 2. 금지된 불꽃, 이화랑 이화랑은 아버지 위화랑의 명성과 미모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내였다. 그의 아름다움은 미진부와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미진부가 타오르는 불꽃 같은 야수였다면 이화랑은 상대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깊고 푸른 바다와도 같았다. 준실은 남편의 눈을 피해 이화랑과 밀회를 가졌다. 부인, 당신은 제 숙부님의 아내이십니다. 그래서요? 준실이 이화랑의 단단한 가슴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오늘 밤 이 방에는 숙부님의 아내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원하는 한 면의 여자만 있을 뿐 내 몸이 당신을 원합니다. 저 미지근한 사내의 품이 아니라 당신의 뜨거운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화랑은 그녀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했다. 아니, 거부할 생각이 없었다. 숙부의 아내를 품는다는 배독감은 오히려 그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준실을 격렬하게 탐했고 준실은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쾌락의 절정에서 울부짖었다. 그들의 위험한 관계는 모랑의 임기 3년 내내 비밀스럽게 이어졌다. 3년 뒤 모랑이 풍월주 자리에서 물러나자 화랑들은 만장일치로 이화랑을 4대 풍월주로 추대했다. 이화랑이 풍월주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숙부였던 모랑에게서 그의 아내 준실을 빼앗아 오는 것이었다. 모랑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힘없는 전임 풍월주로서 그 치욕을 감내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3. 태후의 침실, 새로운 욕망의 주인. 풍월주가 된 이화랑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온 서라벌이 열광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뜨거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신국의 절대 권력자 지소태우였다. 그녀는 이화랑을 자신의 침실로 불렀다. 내 아비 위화랑도 참으로 아름다운 사내였지. 하지만 너는 내 아비를 능가하는구나. 지소태후는 이화랑의 뺨을 어루만지며 뱀처럼 교활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이제 늙고 시들었다. 허나 내 몸은 아직도 사내의 뜨거움을 기억하고 있지. 오늘 밤 내가 나의 늙은 몸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다오. 내 너에게 신국의 반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 이화랑은 예를 갖춰 그녀의 손등에 입간맞춤을 했다. 태후마마, 저는 이미 장모님을 2분이나 모시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옥진궁주와 미진부의 일을 비꼬는 것이었으나 지소는 오히려 더욱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그래서 싫다는 것이냐? 아니면 한 명 더 늘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 내 듣기로 내 놈은 숙부의 아내까지 빼앗은 놈이라 들었다. 그런 내 놈에게 정조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이리 오너라. 내게 너의 젊음을 증명해 보아라. 내가 나를 만족시킨다면 내 너를 내 사위로 삼아주마. 내 딸 숙명을 너에게 주마.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날 밤 이화랑은 자신보다 20살은 좋게 넘은 지소태후의 침실에서 그녀를 만족시켰다. 그는 늙은 여인의 몸에서 권력의 맛을 보았고
지소는 젊은 사내의 몸에서 잊고 있던 쾌락을 맛보았다. 4. 어머니와 딸, 한 사내를 품다. 지소태후는 약속대로 자신의 딸 숙명공주를 이화랑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숙명공주는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과 밤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증오와 질투, 그리고 남편을 향한 애증이 복잡하게 뒤엉겨 있었다. 오늘 밤은 어미의 침실이 아니라 제게 오셨군요. 숙명공주가 비꼬는 듯 말했다. 어미의 늙은 몸을 탐하다 오시니 제 젊은 몸이 성에 찰지 모르겠습니다. 공주. 이화랑이 그녀의 턱을 움켜쥐며 말했다. 질투하는 모습마저도 그대의 어미를 꼭 닮았구nin. 좋다. 오늘 밤 그대의 몸이 그대의 어미보다 얼마나 더 뜨거운지 내가 직접 확인해 주겠다. 내 어미가 내는 소리와 내가 내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똑똑히 비교해 주마. 그는 숙명을 격렬하게 탐했다. 숙명은 처음엔 저항했지만 인내 그 뜨거움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향한 증오심을 쾌락으로 불태웠다. 이화라는 그렇게 어머니와 딸을 모두 자신의 여자로 만들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원화제도를 부활시켜 선화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 화랑들의 시중을 들게 했다. 화랑의 연무장은 밤마다 정치와 쾌락이 뒤섞인 거대한 연회장으로 변해갔다. 이화랑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풍월주로 재임하며 신국의 밤을 자신의 욕망으로 완벽하게 물들였다. 그리고 그와 숙명공주 사이에 태어난 딸은 훗날 지능대왕의 왕후가 되어 이 뒤틀리고 위험한 관계에 정점을 찍게 된다. 이화랑은 그렇게 자신의 장모이자 정부였던 지소태후의 사위이자 훗날 자신의 외손녀 사위가 될 지능대왕의 장인이 되는 기묘한 족보의 중심에 서게 된다. 제4막 꺾인 꽃 영웅의 눈물 5세 사다 한편 1. 운명의 만남 불꽃처럼 타오르다. 4대 풍월주 이화랑의 시대가 17년 만에 저물자 화랑의 낭도들은 새로운 주인을 추대했다. 그들의 선택은 만장일치였다. 2대 풍월주 미진부공의 막내 아들이자 미실의 동복 오라비인 사다함. 그의 나이 불과 15이었지만 그의 용맹과 기품은 이미 모든 화랑을 압도하고 있었다. 미실은 풍월주가 된 오라비를 위해 작은 연회를 열었다. 그날 밤 미실은 누구도 모르게 사다함의 처소를 찾았다. 누구냐? 당신의 밤을 훔치러 온 여인입니다. 미실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옷고름을 풀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나시는 살아있는 옥 조각상과도 같았다. 사다함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수많은 적의 칼날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그의 심장이 한 여인의 벗은 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뛰고 있었다. 너는 나의 누이다. 사다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래서요? 미실이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손을 얹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저는 누이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당신을 원하는 여자. 당신의 씨를 받고 싶은 여자. 자,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몸이 다른 사내에게 더럽혀지기 전에 당신의 흔적을 깊이 새겨주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다. 금지된 관계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의 욕망에 더욱 불을 지폈다. 사다함은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 속에서 천국을 보았고 미실은 그의 거친 품 안에서 자신이 진정한 여자임을 느꼈다. 2. 옥좌의 그림자. 두 사람의 밀회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뜨거운 사랑 위로 서라벌에서 가장 차갑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지능대왕이었다. 그는
우연히 사다함과 함께 춤을 추는 미실을 보게 되었다. 춤사위에 맞춰 흔들리는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모든 사내를 녹일 듯한 교태. 늙은 왕의 잠들었던 욕망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저 아이는 누구의 딸이냐? 미진 부공의 딸 미실이라 하옵니다. 진흥은 그날 이후로 미실을 탐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다함과 미실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왕의 욕망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남의 여자를 빼앗는다는 배덕감이 그의 욕정을 더욱 부채질했다. 저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내 후공으로 삼을 것이다. 왕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천명이었다. 미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왕의 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다함을 만났다.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울부짖었다. 내 몸이 이제 곧 더럽혀질 것입니다. 늙은 왕의 침실에서 그의 추한 욕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내 몸은 그에게 가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내 첫 남자는 당신이고 내 마지막 남자도 당신입니다. 미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세요. 왕에게 가기 전에 당신의 흔적을 다시 한번 제 몸 깊숙이 새겨주고 싶습니다. 그의 몸이 내 위를 덮을 때마다 당신의 체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은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서로를 안았다.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3. 영웅의 마지막 노래. 미실이 입궁하던 날 사다함은 가야 정벌의 선봉장으로 사라벌을 떠났다. 그는 미실을 잃은 슬픔을 전쟁의 광기로 불태웠다. 그는 불과 15의 나이로 5천의 기병을 이끌고 단숨에 단호성을 함락시키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전쟁 영웅이 되어 사라벌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미실이 이미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어 있다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왕은 그의 공을 치하하며 토지와 노비 100명을 하사했지만 사다함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피 흘린 병사들과 왕의 신하들의 것입니다. 부디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는 왕이 내린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는 그대로 병석에 놓았다. 약도 음식도 모두 거부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다. 내 마음을 알아주던 네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살아 무엇하겠는가. 그는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미실의 이름만을 부르다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불과 17이었다. 신국의 가장 빛나는 영웅은 가장 잔인한 사랑의 상처를 안고 그렇게 쓰러져 갔다. 사다함의 죽음은 미실의 여린 마음에 강철합옷을 입혔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 때문에 울지 않으리라, 운명에 지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모든 사내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기로 결심했다. 신국의 밤을 지배할 가장 위험한 여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